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인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가 1922년에 그 무덤이 발견되면서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 마스크가 애초에 투탕카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여성용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말이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당시 가장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 중 한 명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흔적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말하는 걸까? 파라오의 미라와 석관, 그리고 황금 마스크가 수백 점이나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흔히 퍼져있는 오해입니다. 안타깝게도 3000년에서 400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고대 이집트 땅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약탈, 정치적 혼란,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파라오의 미라는 약 39에서 49 정도, 완전한 황금 마스크는 고작 2점에서 3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시간의 흐름이나 도굴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왕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시간도 사람도 이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젊은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은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스크는 가치면에서도 역사적 의미면에서도 발견된 모든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과 문화의 역사에서 투탕카멘의 마스크는 네페르티티의 흉상에 뒤지지 않는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투탕카멘의 마스크는 매우 높은 순도를 자랑하는 23캐럿 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석 분야에서 금의 순도 최고치는 24캐럿인데요. 캐럿이라는 단위는 주로 영어권과 아시아에서 사용되며 유럽 국가에서는 천분율 방식으로 순도를 표시합니다. 순도 999는 24캐럿에 해당하죠. 24캐럿 금은 매우 부드러워 쉽게 긁히거나 손상됩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은이나 구리, 니켈, 팔라듐 같은 합금 금속을 섞어 강도를 높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주로 구리가 합금 금속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투탕카멘의 마스크 무게는 약 10kg으로 트로이 온스로 환산하면 321.5온스의 금에 해당합니다. 마스크의 높이는 54cm, 너비는 39.3cm, 깊이는 49cm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마스크는 파라오 본인의 미라와 함께 기원전 1324년에서 1323년 무렵 매장된 이후 무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파라오의 사후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투탕카멘의 마스크 역시 단순히 소년의 모습을 한 젊은 왕의 초상이 아니라 이 소년을 저승의 신 오시리스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파라오는 죄 많은 인간 세계에서 신의 권위를 구현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의 장인들에게 그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묘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양식화의 영향으로 인해 본래도 복잡했던 투탕카멘 마스크의 역사는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된 것이죠. 어둠에 가려진 역사에 작은 빛을 비추다. 물론 여기서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복잡하게 얽힌 생애를 세세하게 파고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 해도 3000년 전 사건의 중요한 핵심을 짚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앞으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기원전 1351년부터 1334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파라오 아크에나텐의 정비 네페르티티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이 파라오는 태양 원반의 신 아텐을 최고신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아마르나 시대를 열어젖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사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종교적 혁명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네페르티티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아크에나텐 사후
정비 네페르티티가 네페르네 페투아텐이라는 이름으로 약 2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르네 페투아텐의 뒤를 이어 겨우 8세에서 9세에 불과하던 투탕카멘이 왕위에 올라 기원전 1332년부터 1323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즉 그가 사망했을 당시 나이는 약 18세에서 19세였죠. 그리고 투탕카멘의 치세 동안 종교는 다시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가 최고 신의 지위는 아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원래 태양신 아텐을 따서 투탕카텐이라 불렸던 그는 아멘의 살아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꽤 복잡하죠? 하지만 이것은 파라오 계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이루어진 DNA 분석을 통해 투탕카멘의 아버지가 이단으로 불리던 아크에나텐이라는 사실은 확인된 반면 그의 정비 네페르티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즉 네페르티티는 투탕카멘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던 것이죠. DNA 자료에 따르면 미래의 파라오의 친어머니는 KV 35호 묘에서 발견된 미라, 이른바 젊은 여인으로 불리는 아크에나텐의 자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크에나텐이 특별히 방탕한 인물이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데요. 당시 왕가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근친혼은 권력이 외부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투탕카멘의 이야기이며 그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충격적인 경위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젊은 파라오는 왕가의 근친혼에서 비롯된 다양한 선천적 질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의 변형과 내반족, 그리고 심각한 절름거림과 같은 중대한 골격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그의 무덤에서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100개가 넘는 지팡이가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미라의 DNA에서는 중증 말라리아 감염의 흔적도 확인되었고 게다가 죽기 직전에는 다리 골절까지 입은 상태였죠. 면역력이 약해진 몸의 그러한 부상은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었고 젊은 이집트의 통치자는 결국 18세에서 1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마스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3000년에 걸친 긴 잠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역사 애호가들로부터 전문 이집트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자극적인 이야기나 유사 과학적 발견을 앞세우는 이른바 가십성 매체들입니다. 최근에는 유사 과학 매체들 사이에서 양자 시각화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이 방법으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에 관한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스캔 기술로 마스크 내부에 숨겨진 세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 양자 공명 스캔이라는 방법은 고고학 분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고고학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법은 X선 회절 분석, 컴퓨터 단층 촬영, 그리고 광간섭 단층 촬영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스캔해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전해지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우주 박사나 아흐메드 하산이라는 연구자 역시 학계 어디에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이 가공의 연구자들이 수행했다는 화려한 실험 설명은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둘러싼 섬뜩한 수수께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마스크가 다른 것과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매체들이 양자 공명 스캔 운운하며 떠들기 훨씬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 놀라운 가설을 제시한 인물은 영국의 이집트 학자 니콜라스 리브스입니다. 이 저명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학자의 가설은 그가 직접 수행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리브스는 마스크의 카르투슈에 새겨진 젊은 파라오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에서 분명한 수정 흔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파라오의 카르투슈 비문이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는 오늘날 표준으로 자리 잡은 고고학적 방법들을 활용해 고대 장인들이 정교하게 깎아낸
원래의 각자 흔적 일부를 판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원문에 포함된 몇몇 문법 형태가 여성을 가리키는 형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귓불에 있던 구멍이 금으로 메워져 있다는 점도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죠. 고대 장인들은 이 방식으로 이전에 뚫려있던 구멍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음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구멍의 위치와 크기는 귀걸이를 위해 귀를 뚫는 여성의 관습에 훨씬 더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남성 파라오가 귀에 구멍을 뚫는 일은 없었거든요. 물론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특히 파격적인 파라오들 가운데에는 귀걸이를 착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투탕카멘이 그런 예외적인 파라오였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귀 구멍을 감추듯 금으로 메워야 했던 걸까요? 니콜라스 리브스의 가설.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니콜라스 리브스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원래 네페르티티를 위해 제작된 여성용 마스크를 개조한 것이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크에나텐 사후 여성 파라오 네페르네페루아텐이라는 이름으로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네페르티티 혹은 그보다 정확히 말해 여성 파라오 네페르네페루아텐의 죽음은 극도로 많은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초에 이 시대 자체가 신왕국 역사에서도 가장 수수께끼가 많은 시기로 꼽힙니다. 마찬가지로 18세에서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투탕카멘의 죽음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수많은 공백이 존재하지만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이미 복잡했던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젊은 파라오가 직계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이 시기는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움직인 인물이 바로 상당히 고령이었던 궁정 고위관리 아이였고, 그는 서둘러 투탕카멘의 미망인 안케세나문과 결혼합니다. 그 결과 이 노련한 궁정인물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요청을 받고 결혼을 위해 히타이트 왕국에서 이집트로 급히 향하던 한 히타이트 왕자를 제거하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새로운 파라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임무는 전임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파라오의 시신을 70일 이내에 미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엄격한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은 오시리스 신화와 시리우스 별의 주기와 연결된 사후의 상징적 재생기간과도 맞물려 있었죠. 그동안 사후 세계를 대비해 시신을 처리하고 묘실과 석관, 장례용 마스크를 준비하며 수많은 복잡한 의식까지 모두 마쳐야 했습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장례 준비 또한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리브스의 가설에 따르면 새로 즉위한 파라오는 이미 완성되어 있던 다른 왕족 혹은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를 활용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네페르네페루아텐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했던 네페르티티의 죽음 이후 이미 9년 이상이 흐른 상태였고, 그녀의 황금 마스크와 다른 부장품들은 미라와 함께 전용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니콜라스 리브스는 급히 개조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네페르티티의 마스크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장례 준비가 급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집트 학자들은 바깥쪽 규암석관의 모서리가 약간 깎여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묘실 입구를 통과시키기 위해 모서리를 깎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정교하게 다시 제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성 파라오 네페르네페루아텐의 무덤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도 후대의 비문에서 거의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일부 학자들은 여성 파라오가 실제로 통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통치 시기는 후대 왕조가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이른바 이단의 시대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증거로 반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파라오 아크에나텐의 정비이자 그의 협력자였던 네페르티티라는 인물 역시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부조 위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깎여나간 흔적이 자주 발견됩니다. 왕명표에도 그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네페르네페르와텐과는 달리 네페르티티라는 이름은 아마르나 시대의 많은 부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이 이집트 여성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증거가 바로 네페르티티의 흉상이죠. 이 흉상은 1912년 고대 이집트 조각가 투트모스의 공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 흉상은 베를린의 노이에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여성 파라오 네페르네페르와텐의 마스크를 개조한 것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X선 촬영과 마이크로 토모그래피 같은 기존의 비파괴 조사 기법을 통해 얻어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